네,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압승한 여당,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 주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다음 날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에 대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총선 승리로 전국 주도권을 확보한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결국 정부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가구로 하되 해당 가구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 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홍 부총리의 발언이 나온 직후 민주당의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일단 70% 대상으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총선 기간 중 전 국민 지급 방안을 말했다며 추경이 4월 내에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월에 신속 지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 방침과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이다. 조 의장은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총선 압승으로 국회 권력을 장악한 여당의 방침을 정부가 무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선거에서 참패한 통합당이 당초 전 국민 지원 입장을 받고 여당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전 국민 지원 쪽으로 방향이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의장은 3차 추경 가능성도 예고했다. 그는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의 파장을 예단하기 어렵다. 그런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3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그 역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이 힘을 실어준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 셧다운 한 달 만에 2,200만 명 실직 사태. 미국 경제가 3월 소비 생산 급감과 1분기 기업 실적 악화라는 트리플 쇼크에 빠졌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계속된 셧다운 사태로 경제 활동의 두 축인 소비와 생산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여파로 기업 실적 악화도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충격으로 실업 대란도 현실화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되기까지는 이러한 악순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글로벌 경제 충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부 4월 둘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24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로 인해 최근 4주 동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총 2,203만 4천 건에 달했다. 한 달 사이에 서울시 인구 약 1,000만 명의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됐다는 의미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3월 셋째 주부터 급증하고 있다. 사태 이전에는
매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대략 20만 건 안팎에 머물렀지만 3월 셋째 주부터 330만에서 680만 건 이상 폭증하고 있다. 앞서 15일 미국 상무부는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8.7%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2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감소다. 또 같은 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3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5.4% 감소했다고 밝혔다. 1946년 이후 약 7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연준은 특히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전역에서 경제 활동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며 수개월 동안 대부분의 예상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피해 내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월가 주요 은행들의 1분기 순이익은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 골드만삭스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억 5천만 달러에서 12억 1천만 달러로 46% 줄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의 1분기 순이익도 각각 45%, 46%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배럴당 20달러 선이 무너져 1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2% 하락한 19.87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 선택의 막중한 책임감. 4.15 총선에서 180석 거대 여당의 탄생과 제1야당의 참패라는 결과가 나온 16일 여야는 일제히 포스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완패에 가까운 성적표를 든 미래통합당은 전날 황교안 대표의 사퇴와 지도부 붕괴로 당내 정비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선거 막판에 영입돼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만 외쳤을 뿐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경우 지도부를 구성할 중진 의원들이 대거 낙선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가동과 조기 전당대회 등 다양한 수습 방안이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압승을 이뤄낸 더불어민주당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국정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의 국난을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서민 생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위기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총선 결과와 관련해 위대한 국민의 선택의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또 입장문에서 정부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수작업으로 진행된 비례대표 개표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마무리됐다.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33.84% 득표율로 19석을 차지했다. 이어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33.35%를 기록해 17석을 획득했다. 정의당은 투표율 9.67%로 5석을, 국민의당 6.79%와 열린민주당 5.42%는 각각 3석을 확보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새 금통위원회 조윤재, 서영경, 주상영. 오는 20일 임기가 종료되는 금융통화위원들의 후임이 결정되면서
한국은행 금통위가 새 진용을 갖추게 됐다. 16일 한국은행은 조윤재 전 주미대사,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 원장,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후임 금융통합위원으로 추천됐다고 밝혔다. 현 고승범 위원은 유임됐다. 이들은 대통령 임명을 거쳐 21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각각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을 받은 조윤재, 서영경 위원은 임기가 2024년까지 4년이고 한은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한은의 추천을 받은 주상영, 고승범 위원은 임기가 3년이다.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 금통위는 우리나라 기준금리 등 통화 신용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서 금통위원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한편 한은은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23년 만에 한은법 80조를 발동해 은행은 물론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포함한 긴급대출 프로그램인 금융안정 특별대출 제도를 신설했다. 다음 달 4일부터 3개월간 총 10조 원 규모로 증권사 등이 신용등급 AA- 이상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맡기면 최장 6개월간 대출을 해준다.